전대진 사장님 어때요? 네. 어때? 작가님, 사장님, 뭐 여러 가지 네. CEO, 네. 본인이 생각할 때 현재 본인은 보통 대표님으로 많이 아 부릅니다. 대표님. 네. 뭐의 대표예요? 네? 뭐의 대표야? 국가대표요? 네, 저는 국가대표라는 심정으로 삽니다. 사업을 지금 네. 본인이 이제 책을 써 작가로서 또 셀럽으로서 탐정이 컴퍼니라는 회사를 이끄는 1인 기업 사장으로서 네. 네. 어때요? 느낌들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셀럽일 때랑 1인 사업가일 때랑 다르고요. 1인 기업을 하다가 이제 혼자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거 소공인 것 같은데 한 땅인 거예요 이제. 그렇지 그렇지. 한 땅. 그게 딱 구간이 있거든요. 이제 매출로 치면은 2, 3천이 한 개. 맞아요. 네. 네, 그 이상 해버리면은 몸이 혼자 못해. 혼자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나눠줘야 되고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본인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달라졌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쉽게 말해가지고 제가 요리를 해봤잖아요. 네, 요식업을 했잖아요. 요식 찜닭 대구에서 찜닭 맛집 찜닭. 네.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 하는 거는 자 셀럽으로 하는 거는요 가가지고 시식하는 거예요. 이미 차려진 밥상에서 열심히 먹는 겁니다. 먹으면서 찍으면서 맛있어요, 네. 맛없어요. 네, 맛있어요 하면 돼요. 근데 사장님이 돼버리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면요. 1인 기업 가잖아요. 자 식당 안에서 재료 손질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가격에 발품 팔면서 다 떼와야 됩니다. 위치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맛있어도 마케팅 안 하면은 손님이 안 옵니다. 맞아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홀과 주방을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맞습니다. 기술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요리도 해야 돼요. 기술자도 해야 되고 응대도 해야 돼요. 손님 응대도 해야 돼요. 일이 많다. 네. 그 사장 그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게 1인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 하는 부서들을 혼자 하는 거잖아요. 관리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기술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경영자의 역할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인 기업에서 이제 직원이 생기는 사장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나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제가 혼자서 해봤거든요. 손님들이 밀려오는데 요리하다가 손님 어서 오세요 해서 나가가지고 응대했다가 다시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탈 수도 있잖아요. 네, 탈 수도 있잖아요. 진짜 빠릿빠릿한 사람들 그게 되기는 해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5시간, 10시간 돼버리면 죽어요. 정신이 나가지. 네, 한 번 삐끗해버리면은 그러다가 제가 다쳐버리면은. 게다가 만약에 거기 고객이 컴플레인이라도 걸면. 맞아요. 또 그 와중에 음식을 해야 되는데 밥 스위치를 안 눌러버려요. 어머. 난리 난 거예요. 작은 데인데 밥이 없어. 네. 밥 빌리러 가야 되는데 그게 기다리고 있고. 밥 빌리러 가요? 네. 디저트 있잖아요. 디저트 달라고 하고 있고 혼자서 하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이게 진짜 딱 이런 느낌입니다. 어때요?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희 팀원들이 네 지금 고객 응대하고 있고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 내신 분들이 공통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1,000만 원을 찍어본 거하고 계속 1,000만 원이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벌어본 거를 마치 계속 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혼자서 할 때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목표였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그냥 살면 되지만 이제는 책임져야 될 직원들이 있고 이 친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고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고 또 동시에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걸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한 번 듣는 거잖아요. 재수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미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참여자 입장에서 세계관이 깨지고 의식이 깨지고 성장하는 게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은 맞지만 다시 한번 매출을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경제학에서 P가 있고 Q가 있다 하잖아요. 가격을 올리거나 수량을 높이거나 하는데 이 의미 사업은 가격을 높이는 거는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프라이스가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의 시장 상황도 있고. 근데 Q를 높이는 거는 사실 한계가 양을 있더라고요. 늘리는 건? 양을 늘리는 거. 네, 그래가지고 저는 Q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미 사업뿐만 아니라 의미 사업이 내 전업이 돼버리는 순간에 고객이 모집이 안 되면은 수강생들이 돈으로 벌립니다. 그렇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미 사업을 기쁨으로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 그럼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의미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톱깎이 하나를 판매하더라도 그 손톱깎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렇지.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 모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모델, 수익 모델보다 사업 모델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인컴의 구조가 내가 게스트인지 아니면 내가 호스트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게스트였을 경우는 뭐 강의 요청이 오거나 기회가 오거나 그럼 내가 뭔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사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수출형 기업들이 왜 망했냐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바이어가 오더를 더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들고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요. 가서 뭐예요? 대출 받아서 공장을 넓혀요. 근데 이 바이어가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식 창업도 무대 위에서 내가 연예인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막 광고하죠. 근데 그건 게스트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려면 호스트로서 내가 끊임없이 초대를 하되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가치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 사람과 만남을 만든다든지 인연을 만든다든지 그 욕구를 해결해 준다든지 그래서 내가 호스트로서 이분들을 끊임없이 연결하고 있는가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의 요청을 받고 이게 너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맞습니다. 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딱 뇌리를 치는 게 뭐가? 결국은 이것도 생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게스트는 단발성 소비자예요. 소비자거든요. 소비자 관점이 결국은 플랫폼이 돼야 되고 생산자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연예인도 반짝이. 맞아. 연예인과 연예 기획사는 다르잖아요. 연예인은 이제 진짜 반짝이잖아요. 근데 연예 기획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예인들을 키워내고 생산자가 되니까 기획사는 계속 돈을 벌잖아요. 연예인들은 딱 한 철 장사라고 하면서 딱 벌 때 바짝 벌고 딱 건물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건물 사서 엄한 짓 하다가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제 TV에서 오디션 프로를 봐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오디션을 보는 이유가 뭐지? 심사위원 하는 사람들은 다 한물간 가수들이야. 뭐 이선희, 배철수. 아니 그 가수들이 지금의 MZ세대 그 잘하는 걔네들 어떻게 평가해? 맞습니다. 내가 들으면서 걔네들 이름을 이제 검색해봐 유튜브에. 한 명도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유튜브 채널이 왜 없나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내 노래를 누가 듣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땐 본인의 전략이 게스트야. 네, 맞습니다. 본인의 노래를 퍼뜨릴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주겠지, 나를 콜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좀 주도성, 그 시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제일 원칙이 또 주도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치즈를 찾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고민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모르겠죠. 잔뜩 적어왔어. 교수님께서도 컨설턴트, 강사로서 전국을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표현했던 한 땅이 됐을 때, 이상하면 내가 병원 가겠다. 진짜, 나 그래서 고황장애 걸렸어. 대기업 노조들 교육을 했는데, 눈에 갑자기 그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그냥 쳐다보는 100명의 표정이 쫙 보이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를 다니시다가도 이제 더 이상 나 혼자서 할 수 없게 됐을 때 있지. 1인 기업 사장님에서 출발했지만 이것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회사로 이제 완전히 넘어갈 때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양성시켰고 또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항상 사장님들이 고민하는 게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B로 알아듣고 있고 엉뚱한 거 하고 있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나는 이제 약간 실수도 있었고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실수도 있었고 또 성과도 있었고 첫 번째 실수 같은 경우 뭐냐면 쟤 똑똑하네. 쟤 나보다 잘하겠네. 그래서 그거를 시키는 경우예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했던 일보다 걔가 하면 더 잘하잖아요. 그 줍니다. 그럼 나는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죠. 그럼 그 여유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잔소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 두 글자로 하면 뻘짓이죠. 뻘짓이죠. 그거면 그러다가 얘가 나가. 그럼 또 사람 구하느라고 줄을 쓰고 또 누구를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두는 것보다 나는 먼저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야? 네. 그리고 내가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일을 냅두는 거예요. 네. 이 인퍼워링 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관리 안 해도 되잖아. 네. 왜냐면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외부 강의 지방에 가야 돼요. 뭐 책을 쓴다 그러면 글을 써야 돼요. 뭐 해야 되는 시간이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는 일인데 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핑계를 대더라고. 네. 저 출장 가야 돼요. 저 글을 써야 돼요. 저거 좀 책을 쓰고 있거든요. 뭐 그때 논문 써. 내가 논문 때문에요. 그게 나는 내 자랑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기회를 잘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전체 사업의 구조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야. 네.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뻘짓이다. 그래서 훌륭한 직원을 구한다는 것도 있지만 네. 솔직히 난 지금까지 생각할 때 네. 훌륭한 직원이란 없어.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네. 기대 안 해야 돼요. 열정적인 없어요. 네. 단지 내가 먼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를 정하고 나머지를 분배할 때 내가 관리하지 않고 주니까 이분이 나보다 더 일을 잘하더라고. 네. 지금 있는 우리 실장님도 나보다 더 잘해. 네. 근데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안 대는 게 더 잘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앉혀갖고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일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전 작가도 생각해봐. 전 작가가 하는 일 중에 네.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네. 일은 본인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저도 고객을 만나는 그렇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결국 고객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고객들의 마음이 열리려면은 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강연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미팅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저의 그 상품들 있잖아요. 책이 됐든 코칭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쫙 있는데 유입이 됐을 때 제가 또 그거 하나하나 또 이거 시스템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비생산적인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미 그분들은 마음이 확 열렸고 그냥 맞아. 버튼만 클릭하면 돼요. 그 버튼을 직원한테 맡겨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이렇게 맞아. 구글 설문지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맡길 그렇지. 때. 예.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대한 표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작가가 얘기하는 가치 창조, 가치 창출은 뭘까? 네. 라고 해서 내 나름대로는 네. 이렇게 결정했어. 없었던 감동을 만드는 일.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네. 훌륭한 가치 창출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요거를 더 덧붙이자면 감동은 결과값이잖아요. 그렇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원인과 뭐예요? 결과. 원인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사건을 만들어줘요. 어떤 사건? 그러니까 부의 추월 차선에 네. 보면 백만장자는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맞아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말을 덧붙이자면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 근데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건이 아니라 사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어떤 결과보다는 작은 허들, 맞습니다. 그 허들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스스로가 그게 감동이지. 제가 저기 그 표현을 썼거든요. 상대방의 어설픈 성공을 도와줘라. 네. 완벽주의가 나도 죽이는데 상대방이 죽이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전 작가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기부하는 거야. 네. 네, 그 사람이 그 허들을 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거기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분 입장에서는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뒤집기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왜 뒤집기밖에 못하냐고 안 하잖아요. 네, 난리 나지. 네, 난리 나죠. 잘했다고. 그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누군가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잘 됐을 때 와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 그거를 했거든요. 진짜 작은 거 30일 동안 그 눈, 코, 입 달렸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완주하면은 너무 잘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우울증이 있던 분들이나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이 스스로 셀프 치유가 되죠. 승리의 경험이 한 번도 그걸 없었는데. 옆에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거야. 네, 잔소리만 하죠. 아까 교수님 말했던 대로 왜 이러냐 하면서 실행해라 맨날 이러고만 있고. 이른 기업 CEO 과정에서 사명 가치 비전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는 이유가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사명과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브랜딩이 됐을 땐 네. 얘기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느냐. 아,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전과 사명 비전을 먼저 교수님 잡아주시잖아요. 전 이게 진짜 본질이고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why, how, what 순으로 고민하는데 맞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맞아요. 돈 되는 걸 찾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뭐가 유행한다고 하면 저거 쫓아다니고 저거 쫓아다니고 저거 쫓아다니고 맨날 나한테 와서 물어봐. 요즘 뭐 하면 돈 돼요? 뭐라고 하냐면 조심하세요. 사기당할지도 몰라요. 네. 네. 사기당할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래요. 오늘 전 작가님의 솔직한 마음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네. 통쾌하고.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관건은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네.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 가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전 작가의 비전은 뭐예요? 저는 사명부터 이야기하면 영혼의 위로와 도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인생의 반전과 의미 있는 성공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비전은? 네, 저희 이제 5년 후, 네, 38세 전대진에. 야, 5년 후 돼도 38세야. 네. 나 38살에 37입니다. 사는 38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메신저, 출판, 방송, 온라인 미디어 분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공감 능력과 메시지 전달력을 활용하여 매년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 가치를 창조하는 세계적인 메신저 글로벌 교육기업의 CEO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은 살아있습니다. 5년 뒤 전대진 작가를 이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네. 무섭지? 네,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